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한국경영원 ESG 경영원의 전문위원이자 우리 공생적 ESG 붓다 경영 책으로 출간하는 저자입니다. 네, 작가님까지 또 예. 그거 선지 스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선지 스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네. 해주신다고 해서 네. 저희는 그 방송 주제를 네. 뭐 사찰이 어떤 사찰이 좋은지 뭐 아니면 네. 좋은 사찰의 조건 뭐 이런 것들 오늘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좋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 알고 오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지주사인데 주지랑 지주랑 비슷하게 관여하시나 그런 것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경영에 대해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맞나요? 네, 우리가 경영이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우리 기업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모든 게 일체 개인이나 어떤 하나의 그룹 형태가 움직이는 자체가 하나의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제가 이 ESG 경영이라는 책을 내니까 뭐 일반인들도 상당히 좀 쇼크다. 어떻게 스님이 이렇게 스님이 이런 책을 쓰느냐.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 생각하세요? 예, 뭐 그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물건들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겠고요. 네. 또 기업에서 환경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더라도 어떤 자기들만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으로 또 얼마만큼 이 참여를 하고 사회의 어떤 공헌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느냐. 또 그다음에 기업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또 오픈되고 또 투명하게 경영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상 오늘 강의를 해 나가는데 ESG라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환경을 아까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죠. 제일 맞는 맞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 네. 근데 이제 딱 우리 보니까 지금 저 ESG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선지 스님께서 쓰신 책 저희가 이제 한 권씩 갖고 있거든요. 네. 여기 책에도 보면은 이제 공생적 ESG 이렇게 써 있습니다. ESG 제가 이제 MSG는 좋아하는데 ESG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먼저 세계적 이슈이며 우리 한국 대기업의 어떤 생존이 걸린 ESG. 그러면 뭐지 ESG?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회적 부분에서 조금 비켜가 종교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서 과연 우리 불교는 자유로운가? 예. 그래서 그렇다면 불교는 어떠한 근원으로 제시해야 사회의 어떤 신뢰와 대안이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거론되는 사회적 ESG는 공생적 ESG가 추구하는 우리 한국 전통 불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현대의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사업을 살자는 게 붓다 경연, 즉 공생주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헌을 보고 분석을 하면 할수록 서가모니 붓다께서는 ESG 사상가요, 경영자에 있습니다. 부처님 전법 시절에도 환경, 사회 책무, 조직의 어떤 운영 자체는 아주 모범이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제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ESG가 뭐고 왜 하필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환경적으로. 근데
저희 박권 선배님께서 ESG보다는 MSG에 더 이렇게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시거든요. 혹시 ESG가 뭔지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질의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질의에 일단은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요익중생이라고 하듯이 불교는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같이 중생들에게 유익한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지금 국가나 사회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대량 생산, 환경 파괴로 생명체의 거의 횡포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전쟁과 훈련, 무기 개발 등은 하나의 환경 파괴였던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지는 미래인데도 우린 이 현실에서 내 삶만 괜찮으면은 된다로 안일하게 대응하죠. 예.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지만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러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 사실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예. 우리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플라스틱을 또 쓴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당구공이든 피아노든 만들려면 코끼리 상아를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동물들을 너무 많이 포획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그런 동물들도 안 죽여도 되고 피아노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채롭게 너무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플라스틱이 또 쌓이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부터 해서 또 인간을 또 치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 기로에 저희가 지금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뭐 며칠 전에 네. 인터넷을 SNS 서치를 하다가 네. 우리 연예인 중에서 네. 공연장에 네. 사실 공연을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오. 왜 어떤 거죠? 그러냐면은 네. 생수통을 플라스틱 생수통을 그 공연장에는 하나도 쓰지 않고 네.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물병을 가지고 아이고, 너무 공연했다는 게 잘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공연 기획했는 쪽에서 네. 환경을 극히 생각하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상당히 어떤 공연 기획사나 연예인이나 돋보인 그런 하는 환경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고 혹시 알고 보니까- 계시나요? 네네. 누구예요? 콜드플레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저 가수 쪽은 사실 민경이가 꽉 잡고 있거든. 좀 많이 알아, 저기. 많이 알고 있나요? 가수 좋아해, 가수 좋아해. 커피 음료인 줄 알았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최근에 김밥 축제에서도 김밥을 담는 그릇을 이제 용기를. 그릇 일회용 그릇을 쓰지 않고 뻥튀기에다 담아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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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릇까지 먹을 수 있게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우리 아이스크림 콘 같이 다 먹듯이.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생각나네요. 좋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짧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는데 제가 성장할 때는 농촌 시골 쪽에는 그릇이 좀 이렇게 시골 어떤 농경지까지는 가려면 머니까 한 군데 많이 담아가지고 거기에 칡덩굴이라든지 칡덩굴 잎이라든지 여기에서 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분별해가 먹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어릴 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 삶과 연결된 이상기후, 네. 어떤 생태계 교란, 물 부족 등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참 암담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나라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요즘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 ESG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좀 더 ESG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국내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ESG 경영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해가지고 환경을 뜻하는 환경. 인바이러먼트. 중요하죠. 그다음에 사회적 책무 의미를 하는 소셜. 소셜. 예. 그다음에 지배적 구조라는 수평적 운영의 거버넌스. 그래서 이거를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ESG라 합니다. ESG. 예. 저는 그래서 EFG 그거 영어 하는 줄 알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요? 예. 네. 국가나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 공헌에 참여와 법과 윤리를 지키자는 경영 활동이 바로 ESG입니다. 야. 그런데 왜 이런가 하면은 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방향성은 무엇보다도 네. 현대인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붓다 경영,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생적 예술의 필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연은 나라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입니다. 네. 옛날 옛적에 토끼가 거북이가 규칙을 정해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빠르지만 자만하여 네. 중간에 잠을 자고 말았고 네. 거북이는 꾸준하게 하셔 나아가 결국 경주에서 네. 이겼다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네. 혹시 이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아, 생각했습니다. 네. 저 낮잠 함부로 자면 안 된다. 잠도 일단 다 해놓고 일해놓고 자야지. 그렇지. 중간에 함부로 자면 큰일 오늘 난다.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미루면 안 말고. 된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그 죄송합니다. 말씀도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스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이야기는 꾸준함과 예, 겸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제대로. 겁니다. 꾸준함과 네, 겸손. 꾸준함이네. 네. 법구경에서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는 가르침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 ESG와 어떤 연결을 해보면은 나로 해가지고 나로 일어나는 환경, 사회 책무, 네. 지배, 구조라는 부분에서 한 부분이라도 네. 내가 원칙을 세우고 개선 방향으로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런 원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법국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실천 없는 구호는 사라지는 묘리와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네. 나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되돌아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교적 관점의 공생중의는 인연생기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공생적 ESG 붓다 경영 원칙이 강조하는 상호 연대와 책임의 개념과 일치를 합니다. 그럼 나의 어떤 실천을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 듣고 내가 어떤 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뭐
예.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다. 네. 그럼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네. 아니면 걸어서 네.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 말이 바로 에너지. 에너지. 예. 에너지를 에너지. 소비를 덜 해가지고 그래서. 지구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그렇죠. 됩니다. 이.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지혜 다락방에서 환경에 관련된 얘기도 정말 강연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그 텀블러. 예, 네, 텀블러를 좀 이용하자. 예, 예, 네, 예. 그게 훨씬 더 환경을 위해서 네, 좀 네. 이렇게 플라스틱 생수 좀 그만 사 먹고 네, 좀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먹게 되더라도 네. 요즘에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요.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네. 종이 빨대를 네. 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보면서 되게 네. 기업들이 그렇죠. 노력하고 있구나 이 생각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로 요즘 차를 잘 안 갖고 다니고 전기 바이크를 타고 다닙니다. 네, 전기 바이크가 일단 재밌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좋죠. 근데 전기 그거는- 바이크 하나 사요. 근데 그건 모순입니다. 왜 그러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석탄화석 쓰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 바이크가 낫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선지 스님도 환경을 생각해서 네. 쓸 얘기가 엄청 많지만 200쪽으로 줄였다. 한 500쪽, 100쪽짜리 뭐 이런 책을 쓰고 싶지만 나무를 아끼기 위해.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 책을 정말 간략하게 예, 예. 정말 중요한 내용만 싹싹 들여넣어가지고 한 200쪽 정도에 마무리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한 예. 500쪽, 뭐 100쪽짜리, 1000쪽짜리 할 수 저 없지만 백과사전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압축해서 네, 네, 썼다, 네. 압축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실천 없는 어떤 구호는 사라진 메아리와 같다고 제가 강조했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것은 다 미래 세대의 거를 빌려왔어요. 우리가 뭡니까? 빌려왔어요. 좀 땡겨 가지고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성장하실 때보다는 지금 현재 세대들한테 MZ 세대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저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그 겨울물에 네. 그냥 가가지고 물장구 치고 놀았지만은 맞아요. 지금 그런 풍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죄송스럽고 그런 문제에 대한 환경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작은 실천, 아까 뭐냐면 일회용 컵을 좀 줄이고 네. 텀블러를 쓴다든지 안 그러면 사찰에서 자기가 지정된 컵은 자기가 쓴다든지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상에서 줄여나갈 수가 있다고 네.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아니면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포주박 같은 거 옛날에 바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박나무 표주박이요? 표주박. 표주박인가 이런 옛날에 예, 중학촌 가면 예, 먹던 예. 거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 그 얘기를 안 받아주시네요. 선생님께서 안 쳐다봐 주시는데. 쳐다도 안 보시네. 수박 있었으면 한 대 맞았어요. 그렇죠. 개그맨들이 그거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는 그 뭡니까 코로나 이후로부터 네.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 컵이라든지 이런 남 쓰는 거는 쓰지 않는 문화가 대물해 해가지고 상당히 그게 좀 많이 일회용을 많이 쓰는 이런 문화가 맞아요. 되었었어요. 근데 스님 저는 그거에 반론을 좀 제기하고 네. 되겠습니까? 뭘 또 그렇게. 그 코로나 이후에 그런 문화들은 정착됐지만 네. 의외로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보면요 쓸데없는데 아이스박스에다가 네, 막 네. 넣어가지고 그 비닐 봉지 넣어서 뭐 이렇게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쓰레기가 많아졌어. 쓰레기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택배 회사들도 네. 곧 이제 바로 이 ESG에 적용을 받습니다. 해야 돼요. 이제 적용을 맞아요. 받아서 뭔가를 이제 서로가 개발하지 않고 네.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네. 미래 세대들한테 결국 아주 엄정하게 조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 분야의 각각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저는 또 가끔씩 그 SNS를 서치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 한강에 네. 그 일요일 날 네. 너무 더워서 피서를 나와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가 덤이잖아요. 라면 먹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처리하는 문제가 네. 저는 그거는 좋다 이게요. 네. 그 와가지고 라면을 먹든 음식을 먹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기왕이 한다면은 뒤처리만은 조금 가져가야 우리가 돼.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은 국물은 국물 버리는 장소를 마련해 놨으니까 네. 버리고 또 분리수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면 해가지고 네. 그 뒤에서 또 따라오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인력도 소비가 줄어들고 예. 외국인이 봤을 때는 서울에 글쎄요 그 모습을 본다면은 네. 과연 우리 문화 수준이 올랐다 할까? 이게 아주 볼 수가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시민 국민 우리 문화 시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런데 조금 더 철저하게 분리수거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 인바이러먼트. 인간의 공생은 자연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공생은 무엇일까요? 공생. 뭔가 공생하면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런 거잖아요. 네. 저와 제 남편. 우와. 제가 아이고. 신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좋은 거예요. 저와 제 남편이 약간 공생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네. 한 분이 거의 공양을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한 분은 고생 아닌가요?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 예. 공생이 아니라 공양을 하시던데 한 분이. 그런가요? 예. 제가 공생이라 생각했는데. 악어새 같은 네. 느낌으로. 네. 저는 아무튼 공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봤을 때 뭐 똑같은 뭐 얘기지만 이 환경 안에서도 뭐 개미와 진딧물 같은 거 개미와 진딧물. 아니면 악어와 악어새 같이 네. 이렇게 공생하는 또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혜 다락방에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동엽 선배님과 박권 선배님 네. 서로 이렇게 공생입니다. 서로 항상 치고받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티키타카가 네. 굉장히 잘 네. 되시거든요. 이동엽이 있어야지 또 제가 먹고 살거든요. 네. 저도 저분이 계셔야 또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관계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공생이라는 거는 이 서로가 의지하고 더불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의지하고 더불어 간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생은 그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공생은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근본 터전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우화에 나오는 까마귀와 물병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까마귀가 목이 말라 주변을 살피는데 물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물병의 물의 수위가 낮아서 까마귀가 물을 먹을 수 없는데 옆에 돌을 물병에 가지고 물의 수위를 올려서 그를 묵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법구경에 인내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열쇠이다라는 가르침의 의미도 있습니다. 현대적 ESG 원칙의 환경보호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극복하며 개선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법국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화처럼 우리 일상에서 주변을 살피려는 지혜로운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불교적 관점에서 환경보호의 공생적 ESG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를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존에 어떤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인간의 생명과 연결되는 물이 한쪽은 넘치는 반면에 네, 맞습니다. 한쪽은 묵은 물조차 없는 지구촌 마을을 위해 가지고 맞습니다. 전략하는 자비 실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네. 물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야, 참 어려운데 사실 세수한 물을 모아가지고 변기물로 다시 옮겨 쓰고 네,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는데 네. 실천은 그렇게 하기 쉽지 쉽지 않더라고요. 않죠. 설거지 할 때도 옛날에 군에 가면 큰 이렇게 대야라고 하나요? 예, 박스 같은 거를 여러 개 놔두고 물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설거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물 틀어놓고 이렇게 씻고 하다 보니까 물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요.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하면 세탁기에서 그 물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죠. 그 물을 다 받으셔요. 네. 그 세탁기 세탁한 그 약간 물, 꾸정물 물, 네, 같은 그죠, 걸 그죠.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아끼시겠어. 그거가 저는 그때 너무 왜 엄마는 왜 항상 저 더러운 물을 받아놓을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실천은 못하지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저희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네. 예, 그랬던 저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저도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외출을 했다가 아버지랑 집에 와서 제가 소변을 봤어요. 그 물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보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더블 소변을 처음 봤어요. 땀을 소변을 보고. 모아서 네. 예. 그래서 네. 나는 그때 너무 놀랐어 어렸을 때.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아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다들 어렸을 때 아끼거나 부모님 세대가 네. 아낀 이야기만 맞아요. 해주시고 네. 맞아요. 직접 생활에서 실천한 실천하기 뭐 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쉽지가 부모님들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단하신 것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물이 굉장히 또 깨끗하고 네. 뭐 물 부족 국가가 되어 간다라고 말은 나오지만 사실 수돗물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그 몽골 여행 간 영상을 네, 네. 봤는데 몽골은 물이 굉장히 귀하다 귀하죠. 보니까 네, 이제 세수할 때도 이렇게 컵 한 바가지 떠놓고 이렇게 그렇지. 세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렇게 귀할 때는 또 이렇게 아껴 쓰게 되는구나 약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쓸 때 좀 아껴 써야겠다 이런 생각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좀 바꿔야 됩니다. 물을 좀 등한시하잖아요. 네. 돈 물 쓰듯이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물을 뭐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네. 귀하게 우리를 말투를 네.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좀 실질적 경험을 했고, 제가 군 생활을 할 적에 훈련병 때는 네. 군에 다 갔다 오셨겠죠. 예, 예. 예. 물을 조그마한 한 바가지 가지고 한 바가지를 가지고 맞아요. 목욕을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분을 그때는 가지고 훈련소 때 훈련소 할수 있어요. 군에서는 네. 그걸 해야 됩니다. 다섯 한 바가지 가지를 목욕이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다섯 바가지. 깨끗해요. 어. 그거를 우리가 수도를 터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네. 그거는 실구멍을 약간 뚫어가지고 물이 나오면 그 바다가 하게 되면은 물 그 한 바가지 해도 남아요. 그래요? 예.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저는 좀 아주 그거는 본받아야 되겠더라.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본에 가면 손을 세척하는 그 물이 변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고요. 물 내리면 위에서 물세척 물이 나와요. 예, 세면에서 실실. 그래 그 물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렇게 전략을 그거는 하더라고요. 뭐, 예, 일본에 나쁘죠. 그런 변기가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고. 계단속 그런데 그러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저하고 약속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물을 전략하는 방법은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자 했잖아요. 저는 작은 실천. 예. 그럼 뭐냐 하면 샤워할 적에 네. 샤워를 끄고 끄고 아, 또 씻고 또 샤워기 들어가. 그냥 틀어놔놓고 계속 쓰는 게 아마 대다수의 그렇게 맞아요. 다 그래요.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요. 이게 물을 잘 맞춰놔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껐다 키면 또다시 기다려야 차가운 물이 갖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혜롭게 맞아. 적정 지혜롭게. 온도라든지 뭐 이래가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물을 좀 줄일 수 있다. 물을 아껴야 결국 되는 맞아요. 물을 절수를 하면은 맞아. 돈은 내한테 득이 된다. 그렇지. 예. 그리고 ESG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적으로 전략하고 실천하는 본인에게 이득이 온다. 본인한테 이득이 오지.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의 어떤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하는 걸 맞아요. 이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오늘 뭐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보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예. 어렵지는 않아. 않겠구나.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충분히 할 수 드네요. 있다. 일단 ESG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오늘 강의인 네,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 방송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가 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ESG라는 게 뭐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작은 실천이라 하셨잖아요. 네. 나도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거를 맞아요. 오늘 더 많이 이렇게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당장 작은 거부터 우리가 하나씩 실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 방금 뭐 화장실에서 물을 아끼는 방법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작은 거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가급되면은 이제 물을 좀 틀고 끄고 하는 걸 습관이 좀 돼야 돼요. 맞아요. 밑에서 네. 대야에 대놓고 어떤 물을 쓸 때도 그냥 틀어놓고 많은 맛이 물이 흘러 넘치는 것보다는 좀 끄고 다시 사용할 때는 켜고
네. 그래서 그것을 습관화를 해 가면은 네. 내한테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 환경에 물 부족한 데 나라를 생각해 가지고 네. 좀 내 스스로가 그것이 불교가 부처님 말하는 자비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됐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ESG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가 그다음에 오늘 강의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SG 경영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만큼 아주 특별하게 클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명상을 해보면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다 같이 명상하시죠. 그냥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스님 이렇게 명상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아, 명상 방법. 예, 그러면은 명상의 음악이 나오면 제가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손이라든지 자세는 편안하게 어디 손을 내가 앞에 테이블에 올려도 되고 어디든지 편안한 자세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눈은 약간 빛에 부시니까 살며시 내려 감으셔도 됩니다. 또 영 감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랫배가 쑥 나오도록 숨을 들어 마십니다. 아랫배가 쑥 들어가도록 숨을 뱉어냅니다. 쑥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직 호흡만 관찰합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하는 명상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K명상 방법입니다. 오직 일체 생각을 놓으시고 오직 아랫배에만 생각을 멈춰주시면 됩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